그래서 이제 JP 모건이 고안해낸 게 트럼프가 트윗을 한 후에 5분 내로 이 2년에서 5년 채들이 막 움직이고 그러면은 이게 월페이프 지수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식쟁이들은 아이고 팔자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표라고 JP 모건은 이제 월페이프 지표를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네, 최근에 JP 모건이 트럼프의 트윗을 보는 지표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 지표도 상당히 좀 엑소틱하고 좀 스트레인지한 지표이긴 한데 이거보다 더 이상한 기괴한 지표들도 많습니다. 네, 우리 트럼프 형님은 트위터를 참 좋아하시죠. 가끔 이제 재밌는 말도 쓰시고, 그리고 그 주식시장, 채권시장을 막 움직이는 그런 말도 쓰십니다. 그래서 JP 모건이 트럼프 트윗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월페이프라는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월페이프는 뭐냐 하면은 그 커브 페이프라는 단어와 volatility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합친 그런 그 단어가 되겠는데요. 복잡하죠. 자, 커브 페이프는 트럼프가 창조해낸 단어입니다. 그 밑에 트위트를 보시면은 Despite the constant negative press, curve faith라고 하시는데, 네, 아무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고요. 아마 커브 faith가 커버리지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재수없는 말이 나오는데도 여기서 이제 트위터를 이제 그만두시고 잠을 주무신 것 같고 그 다음날에 이 트위터를 없앴다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트럼프는 창의적이게 단어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분입니다. 네, 트위트를 벌써 4천 개나 뿌렸다고 하고 그 4천 개 트윗 중에서 147개가 금융시장을 유의미하게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의 트윗에서 China, billion, product, Democrats, great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막 요동이 친다라고 하고요. 가장 영향이 큰 단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 2년째에서 5년째 단기 채권들이 가장 트럼프 트위터에 민감하다고 하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JP 모건이 고안해낸 게 트럼프가 트윗을 한 후에 5분 내로 이 2년에서 5년 채들이 막 움직이고 그러면은 이게 월페이프 지수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식쟁이들은 월페이프 지수가 올라가는 걸 보고 트럼프가 또 트윗을 이상한 말을 했구나. 그러면 주식시장을 제대로 한번 봐야지. 아이고 팔자.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표라고 JP 모건은 이제 월페이프 지표를 설명했습니다. 네, 참고로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남겼는데, 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뭐 그 10대 트럼프 하이라이트, 뭐 50대 하이라이트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가장 재밌었던 거는 뭐 이런 겁니다. 그 글로벌 워밍 말이야. 지구 온난화. 그거 말이야. 다 중국 새끼들이 만든 말이야. 그거 우리 미국 제조업을 죽이기 위해서 중국 놈들이 만든 유언비어야. 뭐 이런 멋진 말도 남기셨고.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에리아나 허프라는 사람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 여자야. 그래, 그래서 걔 남편이 말이야. 걔를 떠나고 딴 남자한테 갔잖아. 헤헤헤헤. 아리아나 허프 정말 바보 메롱. 이런 트윗도 남겼는데, 네, 저는 상당히 웃겼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의 유머 감각은 저랑 좀 틀리실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트럼프의 트윗을 유심히 분석을 했는데,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대통령입니다. 맨날 자기 업적을 설명할 때, yo man, the Dow went up man, yeah the Dow man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식시장이 자기가 이제 대통령 하기 시작한 후에 얼마나 올랐는지 맨날 자랑을 하거든요. 자, 근데 니마 트윗을 좀 적게 하시면은 그 주식시장이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좀 덜 바빠가지고 하루에 35개 이상 트윗을 날리면은 네, 보통 그날 그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 0.09%였고 네, 이분이 바쁘셔가지고 트윗을 적게 하시면은 네, 플러스 0.05%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분이 그 지금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42% 주가 지수가 올랐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도 좀 더 가만히 있으시고 트윗을 적게 하시면은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중국이 왜 이렇게 그지 같은지 이렇게 욕하는 트윗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뜨면은 보통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 거를 좋아하고 갑자기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트럼프라는 분이 원래 이렇게 돌발 사태를 그냥 알아서 만드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트윗을 해가지고 또 이상한 말을 하면은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요, 그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지표 중에서 정말 희한하고 웃기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네, 나름대로 좀 유명한 거는 슈퍼볼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아메리칸 풋볼 슈퍼볼에서 최근 36년간 이제 NFC 팀이 이기면은 S&P 500이 그 해 12.3% 상승한다고 하고요. 반대로 AFC 팀이 이기면은 마이너스 4.8% 하락한다라고 합니다. 야, 이제 제가 아메리칸 풋볼까지 봐야 되네. 저 풋볼 룰도 모르는데. 아이고야. 아, 물론 당연히 저는 NFC 팀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NFC가 뭔지도 모르지만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NFC. 두 번째 희한한 지표는 비키니 지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야, 도대체 누가 이런 지표를 만들고 분석을 하는지 정말 신기한데요. 1978년부터 2019년까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스윙슛 매거진이라는 잡지 커버 모델이 미국인이면은 S&P 500이 그해 13.9% 올랐고 외국인이 올라오면은 7.2%밖에 안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 불안해가지고 네, 구글에 가가지고 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스윙슛 매거진이라고 찾아봤는데 2019년에는 커버 모델이 헷갈리게 3명이나 나오거든요. 그 이 3명 이름은 벌써 까먹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3명 다 미국인입니다. 아, 살았다. 휴. 세 번째 지표, 본사 건물 이사의 저주. 네, 이거는 정말 되게 신기한데, 보통 이제 CEO가 본사를 새로 건설하거나 이사하거나 계획을 밝히면은 주식이 팍팍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비즈니스에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진 그 헤드쿼터, 본사를 만들 수 있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뉴욕 타임즈, AOL, 타임워너, 애플 얘네들도 전부 다 본사를 이전할 때 주식이 좀 꼬꾸라졌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현대 자동차가 무슨 그 뭐야 관옥을 옮겼었죠 그때 뭐 삼성에서 부지를 사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2014년 9월 그들이 부지를 샀을 때는 현대자동차 주식이 22만 원이었고 그 후에 9만 2,500원까지 왕창 떨어지다가 지금은 조금 회복돼서 12만 9천 원에 거래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5년 만에 반토막이 났군요. 그렇네. 참 신기한 지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3년차 초과 수익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심지어 켄 피셔가 본인의 책에서 쓴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대통령들은 다 사기꾼들이다. 다 슈레기들이기는 한데 그런데 아무래도 한 그래도 임기 3년차 정도 되면은 시장이 얘가 어느 종류의 슈렉기인지 그게 파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1년차, 2년차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이 양반을 파악을 덜 하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많고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보통 주식 수익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차에는 사람들이 적응을 했다. 뭐 대충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1927년부터 2003년까지는 그 대통령 3년 차 20번 동안에 네, 18번 주식시장이 올랐고 두 번만 떨어졌고 올랄 때는 평균 한 20%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이 룰이 2007년부터는 그렇게 잘 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07년에 플러스 5.5%, 2015년에는 플러스 2%, 1% 각각 나왔고 2019년에 우리 트럼프 형님이 오신 후에는 또 잘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그 22대 2가 되었죠. 이 24번 중에서 3년 차에 수익이 난 게 22번, 그리고 그 하락한 게 2번. 상당히 놀라운 지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책이 발견된 후에는 좀 그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표, 방글라데시 버터 생산량입니다. 이 논문을 쓰신 분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위험을 밝히기 위해서 쓴 농담 논문 비슷한 그런 논문이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분이 이 논문을 쓴 지 20년이 지났는데 방글라데시 버터 데이터 어디서 봤습니까? 그 지표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라는 메일을 간간히 받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들은 이 조크를 이해를 못 하셨는지 뭐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방글라데시 버터 생산량이 미국 주식시장과 81년부터 93년까지는 상관성이 매우 높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방글라데시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약. 야, 트럼프의 트윗을 가지고 지수를 만들다니 정말 창의적입니다. 근데 솔직히 데이트레이더가 아니면 굳이 저 지표가 필요할지, 저 지수가 필요한지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도대체 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애들을 고생시킨 상사는 누구일까? 그게 더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누가 아이디어를 냈을 거거든요. 야, 이거 뭐하라! 트럼프의 트윗을 한번 분석을 해보거라! 하니까 밑에 애들이 yes, yes! 하면서 밤을 샜겠죠. 그래서 아마 빅데이터를 돌려가지고 분석을 했을 텐데 조금 불쌍합니다, 애들. 그리고 이제 백테스트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100% 그냥 믿으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아, 솔직히 그 비키니 잡지에서 그 미국에가 나오든 외국에가 나오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리고 방글라데시 버터 생산이 미국 주식과 당연히 연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테스트를 할 때도 오 예! 미국 여자애가 나왔다. 그럼 미국 주식 사자. 이러면 당연히 안 되고, 이제 경제적인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이제 이거를 당연히 좀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out of sample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식한 말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비슷한 전략을 놓고 이 전략이 내가 백테스트를 한 구간 말고 다른 구간에도 먹히는가 또는 다른 시장,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도 먹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지표를 조금 변경해 가지고 그 엇비슷한 지표도 실제로 시장에서 먹히는가 백테스트가 잘 되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굳이 뭐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를 쓰지 말고 뭐 다른 잡지로 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잡지에서 미국인 나오면은 주시장이 좋나 안 좋나 분석을 해보면은 당연히 별로 상관관계가 그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그 비키니 지수는 아마 그냥 우연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번에는 제가 좀 더 진지하고 돈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채널에 오셨으면은 구독을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영상을 보셨으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